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사기 75회째입니다. 효경제가 세상을 떠나자 그 당일로 태자를 독립하고 왕태후가 섭정하였다. 왕태후가 댓글을 잡아 지나가고 회의한 대부분의 일은 전분과 그 빈객들이 낸 계책이었다. 전분과 전분의 아우 전성은 모두 태후의 동생으로서 경제가 붕한 그의 함께 저으로 봉해져 전분은 무한후, 전성은 주양후에 각각 봉해졌다. 무한후가 새로 권력을 장악한 뒤 그는 너무도 성상이 되고 싶었다. 그리하여 그의 문객들에게 대단히 겸손한 태도로 대접하였고 아울러 문객 중 아직 출사하지 않은 사람들을 추천하여 그들을 관리에 임명함으로써 거기에 의해 두영 등 여러 장상들의 세력을 압도하고자 했다. 전원 원년에 성상유관이 병으로 사임하자 황제는 성상과 태유의 임명을 논의하게 되었다. 이때 적복이 무한에게 말했다. 미국가 존경하게 된 지는 이미 오래됐고 천하 인재들이 줄곧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군이 이제 막 왕성하게 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위기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만약 황제께서 장군을 성상으로 삼으시는 뜻이 계시면 장군께서는 반드시 성상자를 위기후에게 왕보하셔야 합니다. 위기후와 성상이 되면 장군은 반드시 태위가 될 것입니다. 태위와 성상의 존귀한 정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장군께서는 태위의 지위도 없고 아울러 현지에서 성상의 자를 양보했다는 명성도 얻게 됐습니다. 무한후는 태후를 사적으로 만나 이러한 뜻을 말하고 태후로 하여금 황제에게 암시하도록 청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위기후가 성상이 되고 무한후가 태위가 되었다. 적복이 위기후에 주관차를 가는 기회에 기공께서는 천성이 선한 것을 좋아하시고 악한 것을 미워하십니다. 지금 좋은 사람들이 기공을 청송함으로 성상의 자리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공께서는 악한 것을 미워하신데 천하에 악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들은 장차 기공을 비방할 것입니다. 만약 기공께서 능히 좋은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관용을 베풀어 수 있다면 성상의 질을 오르도록 유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곧 비방을 받아 자리에서 물러나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위기후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기후와 무한후는 모두 육아의 학설을 좋아했다. 그들은 조관을 청구하여 의사대부에 임명하게 되고 또 왕장을 추천하여 낭중령으로 임명하였으며 노나라의 신공을 경사로 불러들여 명당을 설치하고자 했다. 또 제후들은 자기들이 영지로 돌아가게 하여 관금을 해제하였으며 해보에 따라 복식을 통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태평성대를 구하였다. 그리고 외칠과 종실 가운데서 행실이 좋다 못한 자를 조사하여 그들을 족보에서 삭제했다. 당시 모든 외척의 제후들은 대부분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모두 그들이 공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뒤영 등을 비방하는 말들이 태후에게 전해졌다. 태후는 황로의 학설을 좋아했는데 위기후, 무한후, 조관, 왕장 등은 육아의 학술을 적극 추천하고 도가의 학술을 경시하였으므로 두태우는 갈수록 그들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됐다. 그런 인연 의사대부 조관이 태후가 더 이상 정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황제에게 태후에 대한 정사보고를 하지 않도록 청하였다. 그러자 두태우는 크게 분노하여 곧장 조관과 왕장 등을 파면시켜 내쫓고 또 두영과 전분의 성상과 태의 직위를 면직시켰다. 그리고는 허창을 성상으로 임명하고 장청책을 의사대부로 임명했다. 이로부터 위기와 무한은 단지 제후의 신분을 가진 제 집에서 쉬게 됐다. 그러나 무한후는 비록 관직을 잊지 않았지만 왕태후와의 관계에 의하여 여전히 황제의 신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걸쳐 정사론에 참여하여 거의 많은 의견이 채택되자 건세와 이익을 따르는 천하의 선비들과 관리들이 모두 위기를 떠나 무한후 쪽으로 모여들었다. 무한후 역시 날이 갈수록 교만해졌다. 고려 6년 두태후가 죽은 뒤 성상 허창과 의사대부 장정치가 두태후의 상례를 잘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이때 무한후 정문이 성상으로 임명되고 대산왕 안왕국이 의사대부로 승리했다. 그러자 천하의 선비를 비롯하여 궁극의 관리와 지왕 모두 더욱더 무한후에게 모여들었다. 무한후는 키가 작고 못생겼지만 출생 때부터 줄곧 존경했다. 그는 제후들과 왕들은 모두 나이가 많고 황제는 방금 즉위하여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자신이 황제에 가까운 친척이라는 신분으로 성상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들을 철저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예법으로서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천하가 공손하게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무렵 성상에 입주하여 정무를 어떻게 한번 얘기를 하면 항상 오랫동안 얘기하였고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가 추천한 사람은 집에서 쉬고 있던 자도 단번에 2천석의 관직을 올라갔고 그의 권력은 거의 황제를 넘어설 정도였다. 언젠가 황제가 이렇게 말했다. 그대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끝났는가 아니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가. 나도 몇 명의 관리를 임명하고 싶다. 한 번은 성상이 자신의 사택을 더 늘리려고 고공관서의 땅을 대어줄 것을 요청하자 황제가 크게 화를 내며
그들은 왜 내 무기 창고 모두를 아예 가져가진 않은가라고 묻었다. 이후 그는 행동을 조금 신중하게 됐다. 또 언젠가 손님들을 초대하여 술자리를 벌인 적이 있었는데 그 영 가문을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자신은 동쪽을 향하게 하였다. 그는 한나라 성상의 존귀한 자리이므로 형이라고 하여 사설이 굽혀 신분을 모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모아놓은 갈수록 교만해지고 그의 저택은 모든 귀족들의 저택들을 합친 것보다 더 컸다. 그리고 그가 소유한 전은 모두 가장 비옥한 토지였다. 또한 그가 사람을 보내 군전에서 기물을 매입하여 오는 행렬은 끊임없이 계속 줄을 였다. 그의 집 전당은 종과 북을 배치해놓고 곡전을 세워두었으면 후방에는 부녀가 100명에 달했다. 제후들이 바친 건가옥, 개화말 그리고 기업품 등도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의협의 용사 간부 위기후는 두태우가 죽은 뒤 더욱 궁을가 소원해져서 심용되지 않고 근처도 이런 모든 빈객들도 스스로 차츰차츰 따라갔으며 심지어 그를 대하는 것조차 태만하고 방자해졌다. 오로지 관장군만이 홀로 옛 모습 그대로였다. 위기후는 마음이 울적했지만 오직 관장군과 특별히 좋은 관계로 지냈다. 관장군 간부는 영금 사람이다. 관부의 아버지 장명은 영의무 관영의 사인으로서 관영의 커다란 시험을 받았다. 그의 친구에 의하여 이천석의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는 관시성을 따라 관명으로 이름을 바꿨다. 5초 양국이 반란을 일으킬 때 영의무 관하는 장군으로서 태위 주발의 지휘하에 있었는데 관명을 그의 조위로 삼아달라고 청하였다. 이때 간부도 1000명을 통솔하는 군관으로서 아버지와 동행하였다. 관명은 이미 나이가 많았는데 그가 조위로 될 수 있던 이유와 관아가 제사 추천한 끝에 가까스로 태위동료도 될 수 있던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울적하였다. 그라이 매번 싸움에서 항상 적군의 가장 강한 진지에 내달아 공격하다가 마침내 오나라 군대 속에서 전사했다. 당시 군부배는 부자가 함께 종군한 경우 한 사람이 전사하면 죽지 않은 자를 유해를 구성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규정되었다. 그러나 간부는 오히려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면서 분열이 외쳤다. 나는 오나라의 왕이나 오나라 장군이 머리를 베어 아버지의 원수를 갖고 싶습니다. 그라이 간부는 갑옷을 입고 창을 쥐고는 군영주에서 자기와 친하고 같이 출정하기를 원하는 장사 수십 명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영문을 나서자 갑자기 아무도 감히 전진하려 하지 않았다. 오직 두 사람과 간부 사이 군노 10여 명만이 말을 달려 오나라 군영소로 달려들었고 이들은 곧장 오나라 장군의 깃발 아래 담가여 수십 명을 죽이나 부상하려 했다.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서 다시 돌아왔는데 한나라 군영으로 돌아갈 때는 그 군노들은 모두 죽고 단지 간부와 거의 10만만이 돌아왔을 뿐이었다. 간부 자신도 몸에 10여 군데 큰 상처를 입은 데 다행히도 기중이 좋은 약이 있어 죽으면서 벗어날 수 있다. 간부는 상처가 약간 흘려졌고 바로 다시 장군에게 청하였다. 제가 이제 오나라 군영의 배치를 더욱 잘 알게 되었으니 바로 군대 저를 다시 출전하게 해주십시오. 장군은 그의 용기와 정신에 감탄하고 그가 전사할 그를 돌아여 곧 태위에게 이를 보고하고 태위는 단호하게 그를 말려서 목하지 못하게 했다. 오나라 반란이 진압된 후 간부의 명청은 널리 알려졌다. 영의무 관아가 그의 공로를 황제에 보고하자 황제는 그를 중랑장에 임명하였고 그러자 그를 몇 달이 지나 범법행위로 물러났다. 이후 간부는 장안루의 사인인데 장안의 이들 귀족들 중에 그를 칭찬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효경제 때 그는 대나라의 청상자리에 임명되었다. 효경제가 세상을 따르고 무죄가 막 전개하였을 때 무죄는 화양이 천하 고통의 요충지로서 반드시 장군을 주둔하여 방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간부를 회양의 태선합니다. 그 뒤 근위 원년에 간부는 조정으로 돌아와 퇴복이 되었다. 관부는 성격이 강직하고 술을 마시면 주사를 잘 부렸으며 면전에서 아부하는 길을 좋아하지 않았다. 기록들은 혹은 보통 세두인 사람들 모두 간부보다 지위가 높았지만 그는 그들에게 예를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언제나 갖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모욕했다. 반면에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선비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빈천하면 빈천할수록 더욱 공격스럽게 대하고 동등한 예절로 그들을 대접하였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후배를 칭찬하기를 좋아하였다. 그러므로 선비들은 모두 그를 칭송하였다. 간부는 학문을 좋아하지 않았으나 의협을 실천하기를 좋아했으며 또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반드시 시행하였다. 간부가 비록 재산은 많았지만 건설을 일으켰기 때문에 경상이나 시중 같은 관직에 있는 빈객들은 모두 그와 점차수원했다. 위기후는 건설을 이룬 뒤에 이전에 자신을 버리고 떠난 자들을 간부 힘을 빌려 혼내주려는 마음이 강했다. 간부 역시 위기후가 가지고 있는 정우나 중실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를 높이고자 했다. 두 사람은 서로 끌어주고 도움을 주고다니며 어우고적 가는 것이 마치 부자지간과 친밀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의가 투합하여 대단히 우호적이었으면 한치의 실화는 질 수도 없다. 오직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을 한스럽게 이겼을 뿐이었다. 관부의 누나가 죽어 그가 복상 중이었을 때 어느 날 관부가 성상을 방문하게 되었다. 성상은 원래 나는 그대와 함께 위기후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지금 그대가 상복을 입고 있구려라고 말했다. 그래서 관부는 성상께서 위기후에게 왕명하시려 하다치니 제가 어찌 감히 복상을 핑계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위기후께 연애 준비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근데 성상께서 내날 잊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모아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간부는 즉시 위기를 찾아가 무한호와 약속할 사정을 말했다. 위기와 그 부인은 술과 고기를 많이 사고 밤부터 바쁘게 청소를 하는 한편 음식을 준비하여 날이 밝아올 때까지 일하였다. 해가 뜨자 고 문화사들을 모두 집 앞에서 대기시켜왔다. 그러나 정오가 되도록 성상을 오지 않았다. 위기와 관부에게 말했다. 도대체 성상이 잊었단 말인가? 간부는 기분이 크게 상하게 말했다. 내가 상고를 입었지만 그를 따라 예대 오기로 승낙했으면 당연히 와야지. 그러고는 술을 타고 다시 성상을 맞으러 갔다. 그런데 성상은 전날 간부에게 단지 농담삼아 말했던 것으로 전혀 갈 생각이 없었다. 간부가 문 앞에 이랬을 때도 성상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채였다. 간부가 들어가 성상에게 말했다. 성상께서 어제 위기를 방문하시겠다고 응낙하셔서 위기 부부는 술과 음식을 말놓고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감히 식사도 하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한은 크게 놀라는 모습으로 사과에 말했다. 내가 어제 술에 차여 그대에게 했던 말을 잊어버려. 무한은 곧 술을 몰고 위기 쪽으로 가는데 가는 것도 없이 천천히 갔으므로 간부는 더 화가 났다. 술자리가 거의 끝날 무렵 간부가 일어나 춤을 추었다. 춤이 끝난 뒤 성상에 건너서 성상 건너 일어나지 않자 간부는 술자리에서 말아주고 성상을 비꼬는 말을 했다. 그러자 위기오는 간부를 부축하여 데리고 나가면서 성상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였다. 성상은 위기오의 집에서 밤늦게까지 즐겁게 술 마시다가 따라갔다. 성상이 한 번은 적복을 보내 위기오에게 성의 남쪽 밭을 자기에게 달라고 청하였다. 위기오는 매우 불쾌하며 이 늙은이가 비록 조지에서 버려져 쓸모가 없어졌고 성상은 비록 높은 자리에 있지만 어찌 그것을 해두려 나의 전답을 빼앗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여 그는 거절했다. 간부도 이 말을 듣자 역시 노하여 적복의 욕설을 퍼부었다. 적복은 위기와 무한호 모두 두 사람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상이 좋은 말로 위기오는 이미 늙었고 죽을 것입니다. 좀 더 기다리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하고 둘러대며 말했다. 그러나 며칠 뒤에 무한호는 위기오와 간부가 실제로는 크게 화를 내면서 전답을 내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듣고 크게 분노하여 말했다. 위기오의 아들이 일찍이 사람을 죽인 대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를 살려주었다. 내가 위기오를 어떤 일들을 모두 도와주었는데 겨우 밭대기 조금을 아까워하다니 또 간부는 무슨 관계에서 참견인가. 하지만 나는 두 번 다시 진답을 요구해달라. 이때부터 무한우는 간부와 위기오의 큰 원한을 갖게 되었다. 술자리 습하고 여름에 성상이 연나라 왕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 태우는 조서를 내리고 제후들과 종신을 불러 모두 가서 축하하도록 했다. 위기오는 간부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가려고 했다. 그러나 간부는 사양하면서 말했다. 저는 여러 차례 술에 차여 신뢰를 하는 바람에 성상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또 성상은 최근 나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오는 그 일은 이미 화해한 일일 것일세 라면서 억지로 동행하게 하였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무한하고 일어나서 건배를 제하였다. 그러자 자중의 모두 자리에서 벗어나 땅에 엎드렸다. 잠시 후에 위기오 일어나 건배를 제하자 단지 위기오와 예정이 있는 사람 몇 사람만 자리에 벗어나 예를 갖췄었고 나머지 반령들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서 신용만 하면서 무릎조차 자리에서 되지 않았다. 간부가 이 모습을 보고 매우 불쾌하였다. 간부도 자리에서 일어나 순서대로 술잔을 올려 그 순수가 무한호에 이르렀다. 무한호는 그대로 자리에 앉은 채 미모만 조금 일으키면서 가득 채운 잔을 더 이상 마실 수 없소 라고 말하였다. 간부는 화가 났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하였다. 성상한 기인이시니 이 술을 모두 드십시오. 그러나 무한호는 끝내 잔을 비우지 않았다. 간부가 차례로 술을 따라 임여우에게 자리까지 왔다. 마침 그때 임여우는 정불식과 기승을 하고 있으므로 일어나 자리를 따라 담요 주차해 놨다. 간부는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임여우에게 욕을 퍼부었다. 너는 평소 늘 정불식이 1푼의 가치조차 없다고 빙봉한데 이제 연장자가 권하는 잔을 권하는데도 의뢰될 줄 소송 기승을 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무한호는 크게 화를 내며 모두 나이가 아우르다. 내가 간부를 너무 교만하게 만들었다 하고 말하고 곧바로 수하기사에게 명령을 내려 간부를 체포하도록 했다. 간부는 나가라고 해서는 나갈 수가 없었다. 적복이 일어나 간부 대신 무한에게 사과하고 또 간부의 목을 눌러 그에게 머리를 조아려 사과하라고 했다. 간부는 더욱 화를 내며 사죄하지 않았다. 그러자 무한호는 기사들을 귀하여 간부를 포박하도록 하고 그를 객방에 가두도록 하였다. 위기오는 이를 크게 그렇게 생각하여 간부를 위해 모든 방법을 다하여 빈격을 보내 성상에 청하였으나 끝내 간부를 풀려나게 하지 못하였다. 무한호와 관리들은 모두 그의 눈과 귀가 되었고 잡히지 않는 관시 일족들은 모두 도망가거나 숨었으며 간부 본인은 잡혀있으므로 무한호가 몰래 저지른 각종 나쁜 일을 고발할 수 없었다. 이것으로